그래서 채식은 항암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차이를 하는 거예요. 동물은 적이 오면은 어때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적을 이기거나 아니면은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움직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어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은 안 만들어요. 근데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적이 이렇게 왔을 때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뭔가가 종족 유지하고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종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다가 방어막을 쳐놓은 거예요. 이 방어막을 어디에 쳐놨겠어요? 다 껍질에다가 쳐놨죠. 이 방어막이 어떻게 보면은 적을 죽이기 위한 독이에요. 대개 이 방어막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놨겠어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이 와서 뜯어먹고 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니까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채소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방어막이 되게 껍질에 있고, 우리가 이제 이 껍질을 고상한 말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런 말을,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이 식물성 화학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말이 그러잖아요. 독이는 아주 양이 많았을 때는 독이고 아주 저용량으로 쓰면 약이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채식에 우리 암 환자들의 특히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변이된 유전자에서 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물의 껍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은 대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게 많아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우리가 항암제를 만들고 표적치료제도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은 이거 자체가 껍질에 있는 항암제를 채식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채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로 역할을 해요. 그럼 왜 식이섬유가 제가 이 식이섬유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을 잘 보고 장을 좋게 해주는 좋은 균주가 살게끔 하는 이런 역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항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들, 유익균들에 의해서 이게 지방산, 뷰티릭산이라는 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뷰티릭산을 유전자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뷰티릭산이 우리가 H닭이라는 암 중에서도 우리가 악성으로 줄기세포 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유전자가 H닭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뷰티릭산이에요. 이걸 식이섬유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식이섬유가 항암제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식은 항암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암은 일단 진단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건 나 죽을 수 있다. 죽음을 먼저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한 40%.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암에 걸렸을 경우에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암의 생존율이 73%, 75%. 그리고 어떤 암은 90%가 넘어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거의 99%라 할 정도로 이제 생존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죽음을 연상할 수 있는 이제 질환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치료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첨단의 치료법들이 나와서 어려운 암들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암 자체를 갖다가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그 기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대한다면 치료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암은 절대 하나의 치료법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같이 때려줘야 돼요. 암이 무지하게 영리해요. 그래서 한 방향에서 때리면 이걸 피하는 방법을 꼭 연구를 해요.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튀어나가는 방향에서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못 가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했을 때 암은 죽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죽음하고. 그래서 요즘엔 암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을 연상하는 암이라기보다는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 우리가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자가면역질환, 이게 전부 다 만성질환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하고 만성대사성 질환. 근데 암도 이제는 만성대사성 질환으로 봐요. 왜냐하면 암도 대사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생긴 병이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별도가 아니고 이런 만성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만성대사성 질환은 어때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로 평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암은 완치란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암은. 왜? 10년, 15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암에 한 번 걸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2차암, 3차암이 잘 와요. 왜? 면역이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취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암이 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암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사람들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 안 걸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데 암을 한 번 걸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이제는 어떤 불치병은 아니라. 그래서 만성 질환이고 오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고, 또 암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암을 걸리고 나서 내가 평생, 내 수명이 원래 80세까지 살 수 있었어. 근데 90세까지, 암 때문에 9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 그래서 암을 걸리고 나면은, 아, 이제는 아니네. 내가 관리를 해야 되네. 그때부터 몸을 관리를 해서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나서 그 관리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오래. 근데 암을 앓지를 않았으면은 수명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이게 오히려 내 수명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될 수도 있다. 요즘에 환자분들 몸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환자분들이 몸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될 때니까 특히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나름대로의 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잘 모르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면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